4개의 발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대면이라서 정말 이 질문을 우리가 듣고 여기에 또 발표자가 답해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시간을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계명문화대 홍진원 교수님께서 많은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많은 시간은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각 발표 주제별로 질문 올려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첫 번째는 유수경 교수님, 그 다음은 최은희 교수님, 그리고 세 번째로 조채영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 발표해 주신 우리 박혜미 교수님께도 신성대 오세영 교수님, 계명문화대 홍진원 교수님이 또 질문 주셨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짧지만 한 2분, 3분 내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수경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예, 홍진원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평가문항은 자체 개발을 하였고요. 그때 마찬가지로 계명문화대학처럼 저희도 현직에 계시는 저희는 고교 선생님들을 모셔서 문항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수준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해서 상, 중, 하로 구분해서 문항수를 골고루 유형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인증을 통과하는 기준 정도를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11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보통 1차 평가가 한 70, 지금 저희가 2019년에 79%, 그다음 2020년에 76%, 그다음에 2021년에 66.5%였습니다. 1차 인증률 평가, 그러니까 인증 통과율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통과율을 보면서 저희가 문항 난이도를 조금씩 이렇게 조절을 일단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서는 저희는 일단 입학 그러니까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무조건 저희는 모두가 다 100%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 6월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6월은 각 학과마다의 기말고사 마지막 시간은 기초학습 능력 진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 기간을 학과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조교 선생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그래서 저희가 기말고사 기간의 마지막 날 저희가 기초학습 인증평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희가 보통 참가율은 그래서 한 99% 이상이 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시험을 안 친 학생이 아니면 대부분 다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기말고사 마지막에 미인증자들은 남겨서 저희가 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도 전문대학 기초학습 능력 진단 평가 문항을 도입하려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너무 많이 미인증이 돼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떨어질 것 같아서요. 일단 저희 학교 학생들의 어떤 입학 들어오는 그 등급 수준이나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서 저희는 자체 문항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은희 교수님께서 김민지 선생님과 홍진원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그 울산과학대 유수경 센터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에 조금 더 부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처음 센터장이 되고 했을 때 기초학습력 진단평가 문항을 제가 풀어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센터장님과 그 다음에 연구원 선생님들께서 실제 학생들한테 이게 어떻게 이게 반영이 될지 하고 어떤 문항인지에 대해서 한번 체감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지금 받은 질문 중에서 김민지 선생님께서 주신 기존보다 더 많은 학생들의 학습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아까 쉬는 시간에 잠시 하나를 만들어 봐서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여율 향상 방안인데요.
이게 참여율하고 만족도는 목표값으로는 계속 상향되게끔 올라가게 돼 있는데 참여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같이 오르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그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대규모랑 소규모로 일단 분류를 하고 학과 단위 프로그램과 학생 개인의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일단 분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았고요. 참여율을 높여야 하는 프로그램이 특별히 있다면 그 프로그램이 왜 낮은지를 일단은 확인해야 되고 혹시나 이 센터 자체의 전체에 대한 참여율이 목표 달성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달성에 필요한 사유 이런 거를 찾아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족도와 참여율이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건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로 확 열었더니 만족도는 떨어지는 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만족도를 높여야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왜 낮은지 어떻게 높일 것인지 결국에는 실무자와 센터 차원의 성찰이 일단은 먼저 첫 번째의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한 방법은 제가 아까 19년도에 센터장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가서 처음 느낀 게 전 센터장님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게 학과 단위로 부탁을 해서 참여율을 모집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순진하게 학과 단위 참여는 받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자발적인 참여를 받겠습니다 하고 오픈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학과 단위에서 교수님들께서 우리 학생 단체로 신청하겠습니다 보내는 친구들을 다 개별 접수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잘 나오질 않죠, 당연히. 그래서 사용한 방법은 신청 접수 방법을 일단은 바꿨습니다. 바꿨고 다 개별 자발적인 접수를 우리는 순수하게 다 유도를 해보겠다. 라고 해서 저희 연구원들하고 직원 선생님이 사실은 포스터 만들고 홍보하느라고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루에 포스터 몇 개씩도 만들어내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고 사실은 현수막이나 많이 하시잖아요. 현수막과 그 오프라인 포스터를 보고 학생들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뭘 보고 왔느냐, 어떻게 알고 왔느냐를 계속 조사를 하는데 그럴 때 보면 오히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SNS, 그 다음에 와본 친구들 입으로 전파하는 거, 이게 가장 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참여율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보고서에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실.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평가에서 사실은 반영되지 않는 정말 순수 센터 차원에서만 가지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제 대기업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갔을 때 연구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 중에 하나는 학생들한테 맛있는 다과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여율 높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주신 거는 학사 경고자에 대한 내용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코멘트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 다음 질문은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은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교수 지원 쪽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조채영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그 강의 평가 결과 하이자 교수님들을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너무 힘들다. 어떻게 참여하게 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사실 강의 하이자 평가 결과를 받은 그런 교수님에게 일단은 그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그 강의 계획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수법 관련 강의 개선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 개발센터의 프로그램 2개 정도, 2개 이상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교수법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저희 센터에서 하는 교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긴 한데요. 하지만 저희는 사실은 좋은 수업을 위한 컨설팅이라는 아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그 한 학기 동안 진행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사실은 좀 정말로 봐서 그 강의 평가가 좀 많이 조금 안 좋은 교수님을 최하위 그 교수님을 선정을 해서 그거를 실행하였더니 그 대상 교수님은 항상 보면은 강의 평가 하위 교수님으로서 거의 올라오는 교수님이 올라오시고, 그리고 실제 이 비싼 프로그램을 실행했더니 그렇게 효과도 좀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나타나다가도 좀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경우가 좀 있어서 보통은 그런 교수님들은 경력이 아주 많은 그런 노 교수님들이 대상인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업을 위한 컨설팅처럼 좀 돈이 좀 많이 들고 좀 체계적으로 한 학기 동안 좀 실행해야 될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 대학의 강의평가 문항 중에서 교수법과 관련된 문항들의 좀 하위 점수를 좀 받은 교수님들을 추려서 그 중에서 우리 센터나 교무처에서 보기에 10년 이하의 강의 경력을 있으신 분 중에서 충분히 이 프로그램 이수했을 때 효과가 아주 극대화될 수 있는 교수님을 한 2분, 3분 정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권유를 해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강의평가 하위 교수님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반드시 해야 된다면은 교수님들 입장에서 되게 좀 기분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너무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이렇게 권유를 해서 본인이 한다면은 하고 이게 의무사항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희 센터에는 운영위원회와 평가위원회 두 가지 위원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의 그 구성은 센터장과 그리고 팀장 교수님 2분, 그리고 내부위원이 3분 계십니다. 여기서 이 내부위원은 이전에 팀장 교수직을 수행했던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사수 개발센터의 프로그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특히 저희 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운영과 계획에 이 운영위원회가 깊이 이제 개입을 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거고요. 평가위원회는 센터장과 외부위원으로 1명 있습니다. 즉 4년제 대학의 교사수 개발센터장 1분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위원으로는 3명을 두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그 혁신지원센터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전 NCS 센터장이라든지 좀 보직을 맡고 계시는 분, 그런 분 위주로 내부위원을 두어서 그 대학 저희 센터의 그 자체 평가에 대한 그런 업무만 좀 담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율 높이는데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센터 자체의 프로그램을 왜 평가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학생들의 학습 노트를 평가해야 된다라든지 학생들이 포트폴리오를 평가해야 된다라든지 이럴 때 평가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그래서 그 학과라든지 그 계열 교수님들의 교수들의 참여율이라든지 학생들의 지원 참여율을 좀 높이는데 좀 같이 좀 애써달라고 좀 부탁드리고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참여자 중에 6시까지가 저희 공식 운영 시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120여 분 정도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아마 10분 내외로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참여자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이 더 또 우리가 필요로 했던 부분이라서 깨알 같은 그런 팁이 되지 않나, 진짜 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실 박혜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학습 개발센터와 교학처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네,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렵습니다. 사실은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힘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관계로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과인지 비교과인지 정규 수업인지 요것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원격 수업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설계하거나 LMS를 운영하거나 관리하거나 이것은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업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정규 수업에 운영되는 모든 관리 업무는 교학처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수업이 원격 수업처럼 운영이 되는 이 상황에서 이제 교수학습이 해야 되는 그 업무의 범위가 갑작스럽게 너무 늘어났고 또는 이것도 교수학습센터가 다 해주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업무를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어느 선을 잡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 선을 정확하게 잡는 것은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으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선을 잡을 때 이것이 정규 수업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냐 학사 운영과 관리에 대한 사항이냐라고 봤을 때 그러한 업무는 교무의 업무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를 제작해 주거나 또는 교수님들의 컨텐츠를 설계해 주거나 LMS를 관리하거나 LMS에 관련된 어떤 컨텐츠를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교수학습센터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정규 과정은 교학, 그 다음에 비교과 과정 플러스 컨텐츠를 개발하고 설계하고 운영하는 이러한 부분에 LMS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은 CTL에서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지금 대학들에서 업무 분장하고 있는 거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목소리가 크면 네, 좀 업무를 떨어낼 수 있으니 좀 목소리를 키우는 것도 네, 추천드립니다. 네, 답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